지난 주말 영암에서 발생한 성인 게임장 방화 사건의 범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4년 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목포로 의대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남도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두 지역 관계자 모두와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생 교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처 문제를 비롯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폭염 속에서 목포대교를 걷던 치매 노인이 도로 위로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경찰 순찰 과정에서 노인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거리를 배회하다 실종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목포에서는 최근 폭염 속에 차도를 배회하던 치매 노인이 경찰에 구조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련 영상을 LG 헬로비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떼약볕이 내리쬐던 오후 3시쯤 목포대교 일대입니다.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한 여성이 걸어갑니다. 순찰하던 경찰은 탈진 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다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성이 돌아다녔던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도 4차선이라 차들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80대 노인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설거지를 하는 사이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려던 중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폭염 날씨에 치매 노인이 차량 소음으로 공포심을 느껴 소리를 지르며 달리는 차도로 뛰어든 것을 보고 즉시 경찰차에 태워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관내 편도 4차선 도로인 여기 목포대교를 순찰 중이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반대 차선으로 이동해서 그 할머니를 갓길로 유도 조치 후에 순찰차로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마다 평균 232건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발생하는 상황. 2018년부터 5년 동안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모두 1,666건. 경찰은 치매 가족이 있을 경우 위치 추적기 착용을 권장하고 치매 노인 발견 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치매 예방 목걸이나 아니면 위치 추적이 부착된 배회 감지기를 통해 최대한 그거를 착용하고 다니실 수 있게 계속 권유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길에서 치매 노인분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치매 노인분들은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19나 112에 신고해 주신.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2%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 치매 노인의 실종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일 아침 9시쯤 전남 진도군 쉬미항 앞 해상에서 미귀가자로 신고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반쯤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한 성인 게임장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그 자리에서 숨졌고 50대 남녀 2명과 40대 남녀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반쯤 순천시 해령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89제곱미터와 각종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5,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영암 성인 게임장 방화 사건의 범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1일 낮 12시 29분에 발생한 영암 3호읍 성인 게임장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범인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60대로 게임장 안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잠그면서 종업원과 손님 등 4명도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해 다쳤으며 한 명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별로 차등 지급됐던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내년부터 모든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지급됐습니다.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학생교육수당은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전시회 관람 등 문화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을 제외하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16개 군 지역의 초등학생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 그 밖에 무안군을 비롯한 5개 시지역의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당초 전남교육청이 모든 지역 학생들에게 같은 규모로 지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축소됐던 상황.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전남 지역 모든 초등학생들이 매월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받는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친 겁니다. 교육관리 교육정책원에서 25년도에는 22개 시군 동일한 금액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협의를 해서 줄 계획이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 77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지자체하고 이렇게 업무를 계속 공유하면서 추후에 이렇게 확대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생교육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교육수당은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용 가능 업체가 시단위 지역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문구류와 책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도 사용처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부터 학부모 등으로 꾸려진 사용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제한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 학생 복지를 위한 교육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교육수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4년 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목포로 의대를 제안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전남도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7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를 만나 목포대와 순천대 두 곳에 의대 설립을 요청했으나 한 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임의로 대학 한 곳을 정할 수 없어 순천권과 목포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으며 두 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공개회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 모두 의대와 대학병원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해 분리 배치한 논의는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군의회와 해남군 농민회 등 10개 단체가 쌀값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일 해남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쌀 의무 수입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2%를 육박한다며 정부의 수급 실패로 현재 쌀값은 8월 25일 기준 20kg에 44,000원대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보다 13%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확기 이전에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재고량에 2024년산 재고까지 더해지면서 수확기 쌀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지정하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목포대학교가 해양특성화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2일 남학 캠퍼스 다목적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개 이상 전공과 학과를 해양 특성화 전공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해상 풍력, 에너지 ICT 분야 전문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도립대와의 통합을 이뤄 전문 과정부터 석 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갖추는 최초의 국립대로 거듭나 체계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목포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한 총 5,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 오픈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세계 랭킹 22인 화순군청 소속 정라은과 삼성생명 소속 김혜정조는 지난 1일 목포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말레이시아를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15위 김가은 선수가 결승전 상대 왕제이의 기권으로 우승을 거뒀습니다. 남자 복식 서승재, 강민혁조는 인도네시아에 1대 2로 패했습니다. 순천시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서면 선평리 719번지 일대에 요양보호 92명, 단기보호 20명 등 112명 규모의 치매 전담형 노인복지관과 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순천 지역 노인 요양시설은 34곳에 정원 1,200여 명으로 입실률이 84%에 이르고 있지만 시설 등급 판정자는 2,500여 명에 달해 공급률이 47%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말 순천시 노인 인구수는 5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에 달합니다. 여수시가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17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문화홀에서 현장 공개 추첨을 실시한 결과 우선 공급 2명, 일반 공급 15명, 예비자 6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자는 오는 9월 말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을 보증금 없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 영향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여수시는 각 사업이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번 제도를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부서별 진단 결과를 전남연구원에 보내 인구 증감과 가정 양립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원의 무제한으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2회 강진 함액축제가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관광객 7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해 관광객 4만 3천여 명과 비교해 55% 증가했고 입장 수익도 지난해 5,900만 원보다 57% 증가한 9,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진구는 특히 강진에서 생산하는 하멜촌 맥주 만병과 시중에서 파는 맥주가 모두 소진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7월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업무 총량 감축과 행사 운영 개선, 학교 예산 자율성 확대 등 5대 단기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문으로 안내되던 다양한 자료를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이 교과전형 참고 배치표인 2025 수시로 대학 보내드림 2종을 각 학교에 배포합니다. 진로진학연구회에서 개발한 이번 자료에는 대학 공개 입시 결과 자료를 비롯해 진학 통계 분석을 통한 서울 주요 대학과 의치학 계열 등의 합격 가능 등급과 교과 환산 점수가 담겼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합격 가능 대학을 살펴본 뒤 권역별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서 전문 수시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